피부 자체의 탄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피부가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안쪽에 지방을 해결해 주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잔주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지방들만 해결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불룩하게 피부 자체를 펼쳐주고 있었던 지방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전체적인 주름이 많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늘어나 있는 피부 조직을 일부 절제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오늘은 상담실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주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에 대한 것인데요. 눈밑은 노화에 있어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이러한 부분들의 수술이 눈밑 노화 현상에 적응해 볼 수 있는 눈 수술로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수술이 원리 그리고 기대 효과 이러한 부분이 다르고 적용이 되는 환자분들도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실제 환자분들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 알고 계신 대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받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략은 맞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을 봤을 때 40대보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거의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거의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40대에서 60대 이 사이에 계시는 분들은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눈 아래쪽으로 애교살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불룩한 지방 부분들이 보이면서 어두워져 보이는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 보이는 분들께 적용될 수 있는 수술이에요. 환자분 수술 전,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눈 아래쪽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그림자 지는 부분들이 수술 이후에는 거의 다 사라지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수술 후에 애교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되면서 애교살만 딱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기존에 울퉁불퉁하게 보이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한번 딱 애교살만 남는 양상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셨을 때 눈 밑에 피부가 수술을 해서 불룩한 부분의 눈밑 지방을 해결하고 나서 착 붙어주면서 안쪽으로 탄력이 회복되는 이런 양상이면 눈밑 지방 재배치 괜찮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하안검 케이스죠. 하안검 같은 경우는 딱 보셨을 때도 눈 아래쪽으로 피부 자체의 늘어짐이라든가 불룩한 정도가 탄력 있게 쪼그라들어서 붙어주겠다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이 좀 보여져요. 이렇게 피부 자체의 탄력이 많이 저하가 되고 피부가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안쪽에 지방을 해결해 주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잔주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풍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풍선에 바람 불었을 때는 팽팽하잖아요. 바람 빠지고 나면 쭈글쭈글한 느낌들. 안쪽에 있는 지방들만 해결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불룩하게 피부 자체를 펼쳐주고 있었던 지방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전체적인 주름이 많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늘어나 있는 피부 조직을 일부 절제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하안검 수술했을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흉터 부분이에요. 하안검 수술은 피부 절제가 있기 때문에 흉터가 안 생긴다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형외과에 수술을 했을 때 제일 장점은 흉터를 최대한 덜 보이게끔 숨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차 실밥 뽑았을 때 사진이에요. 아래쪽 부분으로 보면은 눈 바깥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앞쪽 부분까지 절개선이 있게 되죠. 이 부분을 통해서 늘어나 있는 피부 조직을 절제를 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차, 수술 후 한 달차,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눈 아래쪽으로 생겨있는 흉터가 붉은기도 조금씩 좀 가라앉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양상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붉은기도 조금 더 가라앉게 되고 붓기도 조금 더 빠지게 되면서 흉터가 눈에 띄는 부분들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전이랑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수술 전에 눈 아래쪽으로 불룩하게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수술 전에도 이미 주름이 많이 펴져 있는 상태들, 불룩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아래쪽으로 보이는 주름들이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어요. 눈 아래쪽에 이미 피부 자체의 노화가 진행이 돼서 늘어짐이 많으신 분들, 피부 자체의 탄력이 약해서 잔주름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하안검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인 눈 밑 노화 현상을 개선하는 수술 방법으로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에 만족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쉬움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